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학 총론, 오늘은 세 번째 챕터입니다. 질병과 노화 그리고 죽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질병 중에서 말이죠, 질과 병이 뭔지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게 우리가 몸을 갖다가 바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몸과 마음을 합한 이야기거든요. 소우주라고 이야기하죠. 이 안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이 이제 어떤 식으로 몸이 이루어졌느냐를 한번 보면은, 이제 우리 과학계가 밝혀낸 이야기입니다. 지구가 탄생한 지 아마 45억 년쯤 됐다 그러죠. 47억 년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간에 그 정도 오래됐는데, 그 안에 인간은 약 한 1000만 년, 정확한 1050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탄생이 됐냐. 원래 우주는 진동으로 이루어졌다 그러거든요. 떨림에 이루어졌다. 그 진동이 처음에는 하나의 단일한 세포가 됐다가, 그 진동이, 통상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우리 때는 그 물리라 안 그러고 물상이라 그랬습니다. 물상 시간에 모든 물질은 고유한 진동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우리 손도 진동수가 있고, 손톱도 진동수가 있고, 우리 눈알도 진동수가 있고, 위장은 위장의 진동수가 있고, 또 책상은 책상대로, 물은 물대로, 뭐 등등 모든 물은 진동수가 있는데, 이 진동이 생명체가 되는 하나의 세포가 되었다가, 이 세포가 이제 아주 첫 원시 세포, 이걸 우리가 고세포라 그러죠. 고세포가 이제 생명의 이합 집산을 하고 있는 그 원핵 세포로 바뀌었다가, 원핵 세포가 다시 이제 군체와 유기체로에도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이 군체와 유기체란 말이죠. 이거 생명공학에서 주로 하는 소리인데요. 군체는 말이죠, 각각 이 세포가 단위로 떨어져 있더라도 생명체가 되고, 합해져도 생명체가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바다에 사는 해파리 중에 말이죠, 그 불복서와 해파리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놈은 바다 수온이나 생명 조건이 맞으면 각각 다리 개체로서 그냥 동동 떠다니면서 해파리로 살다가, 이게 조건이 좀 안 맞아가지고 수온이 낮아진다든지 먹이가 좀 작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서로가 합해집니다. 합해지면서 아주 웃깁니다.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달리 합니다. 제일 먼저 모여라 라고 한 놈은 대가리가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로 붙은 놈이 몸이 되고, 맨 나중에 갖다 붙인 놈은 항문이 돼가지고 해파리가 하나의 길쭉한 형태의 그 몸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처음에 모이라고 한 놈은 조동아리가 되고, 맨 나중에 갖다 붙인 놈은 똥구멍이 돼가지고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이 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이걸 군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또 다른 세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기체라고 이름 붙여진 것들은 세포와 세포끼리 소위 말하는 합체를 하거든요. 합체. 여러분 생물학 하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은 한 세포 안에 보면은 온만 것 다 들어있죠. RNA, DNA, 리보솜, 리소솜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근데 그것들이 처음에는 각각 단위로 있다가 그것이 한 놈이 이걸 먹고 한 놈이 저걸 먹고 해가지고 먹고 해가지고 이제 원핵 세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세포를 다시 놓고 보면 그런 세포들이 뭉뚱그리 합해가지고 서로 간에 뭉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생명체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사람 몸만 놓고 따져보면은 입술에 있는 입술세포, 피부세포, 안에 들어있는 이빨세포, 그 다음에 혀에 있는 혀의세포, 뭐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기관지세포,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세포가 다 있는데 이 세포가 우리 인체를 다 합하면 약 60조 내지 70조 개라 그러거든요. 이것들이 서로 합해가지고 이제 군체와 비슷하게 서로의 역할 분담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합해졌으니까 너는 입해라. 나는 위장하거마. 너는 소장해라. 너는 항문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역할 분담이 쫙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령탑이 있어가지고요. 모든 진동하는 이 세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안으로 따지다 보면은 고유의 진동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세포 자체를 하나의 기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가 뭐냐 하고 정의를 하게 되면은 우리 과학자들 중에 진동하는 액정파의 세포다. 이렇게 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결국은 세포의 기본 단위로 들어가 보면 진동이기 때문에 이 진동끼리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교류를 하죠. 옆에 떨림과 옆에 떨림이 서로 합해지면 여기 진동의 간섭 현상이라 그러거든요. 진동에 서로 간섭하게 되면 그동안에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게 되죠. 그 조정하고 공유하는 모든 통제가 되는 핵심 사령탑을 우리가 뇌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원핵 세포가 군체와 유기체로 됐다가 이것이 다시 이제 새로운 생명인 어류와 파충류 등으로 진화를 해가다가 영장류로 갔다가 이제 인간으로 왔다. 이게 현재의 과학입니다. 그 뭐 우리 요것만 가지고 지금 이제 한번 질과 병을 제가 이야기해 보려고 이제 과정을 설명해 본 거죠. 각 이 세포 간의 결합을 한 것이 이제 유기체의 특성인데, 그리고 원핵 세포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 좀 전에 얘기했던 합체한 거죠. 근데 합체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한마디로 맞는 것도 먹입니다. 먹이. RNA를 먹고 DNA를 먹고 리보솜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세포가 착착착착 먹어가는 이 과정이 우리 생명 유지 현상의 본질입니다. 합체하는 것은 곧 먹이의 원질이다. 그래서 이 생물로 가만히 따져보면요, 지구상에 나타나 있는 모든 생물들은 아주 먹이 사슬이라고 이름 붙이죠. 근데 먹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가만히 한번 따져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는다 이거죠. 밥이라고 하는 것은 쌀입니다. 쌀의 이 진동수 자체가 우리 몸의 진동수하고 합체시키는 게 우리가 먹입니다.
그 진동수로 합체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뭐 씹고 침 내고 들어가서 소화시키고 어쩌고 뭐 쭉쭉 그런 과정은 거치지만은 결국은 먹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 각 세포에 외부 에너지를 놓아가지고 내 몸 세포에 대한 에너지를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 세포가 60조 내지 70조 개라면은 각 세포 간의 이 조화로운 진동의 춤, 먹이를 통해서든 이걸 하든, 이게 우리가 생명 유지의 비밀은 바로 조화로운 진동의 춤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까? 우주 자체가 진동하는 윤려 운동이라 그럽니다. 이것도 좀 어렵겠지만 한번 용어 하나 한번 가만히 기억을 해놓고 있어 보십시오. 이걸 진동으로 알게 되면은 우리가 질과 병이라고 하는 이 질과 병 이 자체의 근원이 인체 각 세포의 진동의 조화, 이 조화가 파괴되는 것으로 질병이라 그럽니다. 이게 질병의 근원이 세포 진동의 조화라면 어떻게 해서 파괴가 되느냐. 제가 생명활동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존을 위한 먹이활동, 종족 보존을 위한 짝짓기,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추구, 요 세 가지가 생명활동을 갖다가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 움직이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태어났을 때는 아주 조화로움이 있어 가지고 원질 그대로의 에너지가 조화롭게 움직입니다. 근데 먹이가 들어가거나 종족 보존을 하기 위한 각종 행위를 하거나 자기가 선정했던 인생관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쓰게 됩니다. 이거 쓸 때에 세포의 진동수가 고진동과 저진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높은 수로 진동하는 진동이 있고 낮은 수로 진동하는 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에너지를 갖다가 진동으로 본다면은 뇌파라 그러지 않습니까? 뇌의 파동이 생각의 파동인데, 이 파동이 결국은 진동이거든요. 생각의 진동수 중에서도 높은 진동수와 낮은 진동수를 갖다가 자기가 어디를 쓰고 있느냐, 이걸 보게 되면은 내 자신의 세포 진동을 스스로 파괴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즉, 불안이나 분노, 공포, 짜증 등 삶의 의식, 살아가면서 내 의식에다가 아주 낮은 진동수를 넣어주는 건 감정의 진동수가 저급한 진동수라 그럽니다. 불안과 분노, 공포, 짜증, 이 저급한 진동수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인체 각 세포 진동의 조화로움이 파괴가 됩니다. 우리 모든 질병의 근원을 서양에서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 그러고 우리 동양에서는 냉기가 근원이라 그럽니다. 그 냉기란 말이 차가운 기운이란 소리인데, 진동수가 낮으면 당연히 차갑습니다. 진동수가 높으면 뜨겁죠. 그래서 높은 진동수는 우리가 불의 기운이고 낮은 진동수는 물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물과 불의 기운이 상호간에 아주 조화롭게 움직이게 되면은 인체의 조화로운 그 기운은 피의 온도가 36.5도가 되면 물과 불의 기운이 상당히 조화롭습니다. 근데 냉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면은 말이죠, 당연히 체온이 낮아지겠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불안, 분노, 공포, 짜증 등 이런 저급한 진동수를
내 이 물이라고 이름 붙여진 피, 이 속에 지속적으로 주입을 하다 보면은 어느 한 군데가 반드시 굳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굳어지는 현상, 차가워지는 현상, 이걸 질병이라 그러죠. 아프다는 소리입니다. 진동의 조화로움이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럼 뭡니까? 불안, 분노, 공포, 짜증 대신에 우리가 고진동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사랑, 허용, 배려, 용서. 이게 고진동입니다. 불기운을 상승시키는 거죠. 좀 이해가 됩니까? 이 도학에서 나오는 우리 한의학의 가장 근본이 바로 이겁니다. 질병의 근원이 바로 이런 생각 에너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어떤 생각을 많이 썼기에 이런 병이 왔느냐 하고 알아내는 것이 한의학이거든요. 또 한의학은 기본적으로 도학이 근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허준 동의보감 제일 첫머리에 인간이 뭘로 되어 있냐. 정력과 기력과 신력으로 이루어진 기능성 도구이다. 이게 한의학의 동의보감의 근본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학이죠, 도학. 자, 이게 질병에서 이제 뭐 낮은 진동수, 높은 진동수, 뭐 세포, 고세포, 원액세포, 유기체 뭐 이런 거 다 빼버리고요. 단 하나의 원인만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일체유심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붓다가 이야기한 거 88,000 법문. 부처가 딱 한마디로 그러죠. 나 법문한 거 없다. 딱 한마디만 한다. 일체는 만들어진 것이거나 만든 거나 드러나는 것이거나 드러나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들은 마음에 달려있다. 그 마음은 내가 만든다. 그 질병 그러면은 자꾸 이 스트레스, 냉기 자꾸 바깥에서 준 걸로 착각을 합니다. 이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만드는 줄 모르고요. 자꾸 남이 준 걸로 합니다. 그 스트레스를 왜 받느냐 그러면은요. 뭐 간단하죠. 아이고 뭐 우리 서방이 애를 먹여서 내 자식이 애를 먹여서 돈 벌려고 하는데 그 돈이 안 벌려서 그 돈을 얻는 거 떼먹어서 뭐 정치가 잘못돼서 뭐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핑계대는 거 엄청 많은데 단 하나의 원인은 내가 질병을 만든다는 겁니다. 내한테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 핑계대는 데는 귀신들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남 보는 데는 귀신이고 내 보는 데는 덩신이라고. 내가 만든다는 이 행위 하나만을 가만히 꽂고 따져놓고 보면은요. 이 병의 원인이 내가 만들었다는 걸 확실히 압니다. 그 지금 우리가 제가 아까 저 앞전에 얘기했던 삶이 뭐고 사람이 뭐냐 하는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선택의 그 결과가 그 현재의 나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했던 일체의 삶의 행위들 이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하루에 내가 눈을 딱 떠가지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대충 선택을 몇 번쯤 할 것 같습니까? 이거 어떤 사람이 아니 어느 과학자가 한 인간이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몇 가지 선택하느냐를 갖다 따져봤더니 평균 나온 숫자가 137개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죠. 무슨 말이냐? 뭔 그런 많은 선택을 했단 말이냐? 간단합니다. 지금 일어날까? 좀 이따 일어날까? 일어날 때 오른발을 내디딜까? 왼발을 내디딜까? 세수만 할까? 샤워를 할까?
머리를 감을까 말까, 이빨을 닦을 때 요만큼 짤까, 많이 짠 치약을 많이 짤까, 왼손으로 잡을까, 오른손으로 잡을까. 뭐 그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침은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옷은 이걸로 입을까 저걸로 입을까, 출근할 때 10분 전에 나갈까 5분 전에 나갈까, 버스 타고 갈까 자전거 타고 갈까 지하철 타고 갈까, 차를 운전해 갈까. 이 선택이 137개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삶이라 그러고 일체의 삶의 행위인데, 거기에 주관자는요, 마음이라고 일컬어진 내가 하는 행위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죠.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그 탄생의 비밀, 내 영혼의 생리적 부모를 선택을 했다 그러죠. 그 늙어간다는 것은, 즉 나이가 들은 삶의 결과는 선택의 결과가 쌓이게 되면 습관이 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에 6시에 눈 뜨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6시에 눈을 뜨고, 그래서 이 왼손으로 양치질을 하는 습관, 빵을 먹는 사람, 계란 후라이를 먹는 사람, 밥을 먹는 사람, 각각의 습관이 이 삶의 그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노 그러죠. 늙어간다고. 근데 그게 병은 말이죠.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조화를 깨지게 하는 냉기, 부정적인 이 내 생각에 병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통상 우리가 요즘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 있잖아요. 이 사 자체도 어떤 운명은 하늘이 정한다 그래가지고 바깥 핑계 대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그냥 보이지 않는 어떤 절대적 주관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늘이 나를 죽이고 살리고 한다, 이런 식으로 착각들을 하는데, 이 또한 태어난 게 내 선택인데 죽음이 어떻게 내 선택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렇게 내한테 달려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일체 유심조, 이 과정은 생로병사 전부가 내가 만들고 내가 만들어낸 그 결과물이다라는 이 이야기, 단 하나의 원인입니다. 이게 질과 병 원인이 되고 그 안을 흐르고 있는 도의 이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내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